예, 안녕하십니까. 이효희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입고 나온 티셔츠를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티셔츠는 그 천안함을 기리는 티셔츠로 우파 단체에서 만드는 건데, 제가 광고를 보고 이제 우파도 이런 뜻있는 기념품이나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우리가 입고 다니고 좀 당당하게, 우리가 천안함을 기리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표현들, 우리 마음속에 담겨둔 표현들을 당당하게 표현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우파 단체들이 서로 좀 도와주고 펀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 사비로 이 티셔츠를 샀고 오늘 방송에서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저기 오른쪽 눈이 조금 멍이 들었는데, 제가 취미 활동으로 배드민턴을 합니다. 배드민턴을 좀 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배드민턴을 해서 그 네트 가까이 넘어가는 볼을 살짝 퍼올렸을 때 상대방이 푸시를 하면 그걸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얼굴로 막아서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희소식이죠? 희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 자유진영 서방 국가들에서 지금 속속 퇴출당하고 있다는 소식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화웨이라는 중국의 전자통신 기업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이런 여러 국가들에서 다 지금 퇴출당하고 관계자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거대한 차이나머니로 특정 국가의 국가기관 산업을 인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중공의 국가기관 산업 투자나 첨단 기업, 어떤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을 인수하는 이런 행위들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기관 수장의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 외신 언론들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저희 미디어워치 조현영 기자가 또 이런 기사를 발굴을 해서 저희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그 미국의 각별한 우방을 넘어서는 아주 각별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날라온 소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소식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복심,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 차이나머니,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자, 국익과 안보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이름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정보기관 수장이 직접 나서서 중국 공산당의 샤프 파워를 경계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자, 여기서 개념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샤프 파워라는 말이 뭐냐?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의 주요 기업을 인수하거나 유력 정재계 인사를 매수하는 등 음성적 방법으로 대외 영향력을 높이는 위장 전술을 뜻합니다. 이 샤프 파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국제 정치를 설명할 때 사용해 왔던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도입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의 대외 영향력 그 행사는 어떤 군사력, 어떤 문화, 컨텐츠 경쟁력, 이런 것보다는 아주
막대한 차이나머니로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막 주요 기관 산업을 인수하고 막 엄청난 돈으로 개발을 해주고 그거를 갚지 못하면은 아주 그 나라를 쥐고 흔드는 뭐 이런 아주 두드러지는 경제력을 이용한 두드러지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또 음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샤프 파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중공을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조현영 기자가 소개한 기사는 미국의 자유보수 매체인 브라이트바트의 지난 10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신베트의 수장, 중공의 대이스라엘 투자는 위험하다. 신베트 chief, Chinese investment in Israel is dangerous. 라는 기사고 데보라 다난 기자의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신베트는 이스라엘의 국내 정보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로 유명한데, 모사드는 바로 해외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고, 신베트는 국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입니다. 또 하나,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아만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정보기관으로 아주 이름이 높습니다. 그만큼 아주 첩보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브라이트바트가 이스라엘 현지 방송 채널 10을 인용을 했는데, 나답 아르가망 신베트 국장이 텔아비브 대학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중공을 거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강연은 비공개 강연이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한 인사의 증언을 이스라엘의 한 방송사가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아르가만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 전략시설 및 대형 기업 투자 분야에서의 중공의 영향력 확대는 매우 위험하다. Chinese influence in Israel is particularly dangerous in terms of strategic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in large companies. 예. 그러면서 아르가만 국장은 이스라엘 주요 기업에 대한 중공의 전략적 인수합병, 예, 그리고 텔아비브 경전철과 하이파 항만 개발에 대한 중공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를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국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주요 기업에 대한 중공의 전략적 인수합병.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 공산당이 집어삼키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공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텔아비브 경전철 사업과 하이파 항만 개발 사업, 요것도 거론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아주 깊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상당수 언론사 지분을 중국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기라고 하죠. 사회적 공기. 그 국민들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게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의 자본을 중국이 잠식하고 있다는 거, 뭐 이것도 우리나라의 참 현실입니다. 짚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중국이 침을 삼키는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 그 항구에 대해서 여러 서방 언론들이 또 별도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이트바트에서 소개한 그 하이파 항구에 대한 중공의 투자의 자세한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은, 아르가만 국장의 발언은 특히 하이파 항구에 대한 중공의 인수 시도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하이파 항구는 미 해군
6함대의 주요 정박지이기도 하다. 중공이 이 항구를 2021년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미국은 중공 인수가 확실시될 경우 하이파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미 이스라엘 해군 훈련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이스라엘 당국에 전했다. 이 하이파 항구는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지중해라고 하죠. 유럽의 여러 국가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그 지중해라는 커다란 세계 대륙의 가운데 위치한 그 바다를 둘러싸고 세계 대륙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중동 쪽에 연안에, 해안에 바로 요 이스라엘이 있고 하이파 항구가 있는 겁니다. 요 하이파 항구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지중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면서도 바로 미 해군 6함대가 정박해왔던 그런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항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항구를 중국이 군침을 삼키고 있고 여기에 2021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르가만 국장은 이스라엘의 입법부인 크네셋을 질타하면서 해외 투자 감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이스라엘 국내법은 안보적 요구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위험한 상황이다. 입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금 이 아르가만 국장의 표현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해도 정확히 필요한 그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투자법, 중공이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주도, 지금 김정민 박사 방송을 보니까 진도, 이런데 거제도 전부 중공이 지금 투자하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고려한 투자 제한 조치나 그런 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항구 하나 중공이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이러한 경계심으로 인해서 중공의 대이스라엘 공작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재무부가 2016년 클랄 보험사 그리고 2017년 피닉스 보험사를 중공 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스라엘 안보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좌초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중공의 샤프파워 전략에 이스라엘은 중공의 샤프파워 전략에 번번이 지금 퇴짜를 놓고 있는데 이제 여기 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스라엘의 교통부는 중공이 대주주인 상하이 국제항만그룹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유관 부처의 재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지금 중단했다는 거죠. 중공에 투자가 들어간 거를. 자,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통부가 중공과 거래하면서 국가안보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매각을 결정한 건 심대한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신바트 수장의 경고, 이제 비판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하이 국제항만그룹이 바로 그 하이파 항만 인수를 시도하는 그 중공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트바트는 중공과 계약한 세부 조건에는 상하이 국제항만그룹이 20만 달러를 투자해 25년간 항만 운영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 이는 중공이 소규모 하이파 항만 터미널을 이스라엘 최대 항구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또 브라이트바트는 중공의 야심이 반영된 사업 선정지가 하필이면 미국과 이스라엘 해군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파라는 점을 꼬집었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희소식입니다. 이스라엘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전자통신기업 화웨이 퇴출에 지금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웨이는 세계 각국에서 간첩 혐의로 간부가 체포되거나 제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인도, 일본 등에서 화웨이를 퇴출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에 요청을 했답니다. 중국의 전자통신 기업인 ZTE와 화웨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정부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자국의 통신업체를 이용하는 모든 일을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를 이스라엘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거, 지금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공이 이스라엘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대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가만 국장은 올 4월 이스라엘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외 정보당국이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을 가할 수 있다면서 지난 월요일 비공개 대학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관련 전문가로서 누가 이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총선에서 해외 땡땡땡 국가들이 100% 선거에 개입할 것이다. 여기서 땡땡땡은 이 아르가만 국장은 실제로 지칭을 했지만은 이 보도를 한 매체가 익명 처리한 겁니다. 아마도 중공이겠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총리죠. 네타냐후 총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만큼 선거 해킹에 철저하게 대비한 나라는 없다라고 진화를 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외신 기사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부터 시작해서 탄핵 때도 중공의 개입의 굉장히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고발되고 했는데 지금 이에 대한 수사, 중공이 공식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국정원이 체포했다, 관계자를 체포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직접적인 투표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1인 1표제를 행사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대통령 선거인 경우에 대통령을 단 한 번만에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3명, 4명이 경합을 벌일 경우에 1위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1위와 2위 후보자를 따로 다시 한번 붙여서 국민의 과반의 지지를 얻는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최종 선출하는 그런 결선 투표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간접 투표입니다. 전 국민이 1인 1표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각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자신을 뽑아둔 투표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런 쏠림 현상, 민중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쏠리고 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날 한시에 투표해서 그 사람이 뭐 30%가 나오든 40%가 나오든 투표율도 따지면 투표율도 60,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 국민의 과반의 득표도 참 얻기 어려운 그런 1위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니 정통성 논란이 항상 있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상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과반 득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우리의 정치 상황을 감안을 하면 중국 공산당이 당연히 개입을 한다고 봐야죠. 이거 100%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그런 개입 증거를 잡지 못하고 보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없는 건 관계기관들과 언론의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미 중공의 영향력에 넘어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에서조차 중공의 선거 개입이 100%, 중공이라고 명확히 보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외 정보,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국내 선거에 개입할 확률이 100%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지금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에 중국이 선거 개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 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쨌든 미국과의 한판 무역전쟁과 각종 힘겨루기를 시작하면서 결국엔 중공이 세계 곳곳에서 좀 퇴출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언제까지 이런 소식들을 무시하고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